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새로 출시된 삼성 갤럭시의 A57이 있고 오늘은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양과 빌드 퀄리티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제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라이브 리액션처럼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은 삼성의 A 라인업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 버전에 해당합니다. 방금 전에 A37도 살펴봤는데 이 모델은 이 제품의 하위 버전이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스러웠고 이미 스펙도 확인해 봤는데 종이상으로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이 비닐을 벗기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볼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기 충전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꺼내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이거 신경 쓰는 사람 없죠. 정말 그 안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휴대폰을 한번 보면 만듦새 면에서는 꽤 괜찮아요. 딱히 나쁘게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삼성 기기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번 모델은 약간 더 얇은 편이고 모서리가 둥글고 그리고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는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게 될 디스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6.7인치 크기의 슈퍼 아모레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바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특히 하단의 베젤입니다. 이 베젤은 5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스마트폰에서 기대할 만한 것보다는 약간 더 두껍습니다. 이 폰의 화면대 본체 비율은 88.8%입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S25 라인업은 90%가 넘는 화면대 본체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자사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약간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기를 언급한 이유는 중고로 구입하거나 S25 재고를 처분하려는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인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죠? 출시일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저는 제 것을 3,000 GWT 조금 넘는 가격에 샀습니다. 이 기기는 약 2,000달러 정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낸 돈이 얼마였더라?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더 차이가 나야 하는데요. 지금도 이 폰들이 이 제품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제품은 자기 자신과 경쟁할 때 좀 밋밋하게 느껴지는 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플래그십 버전의 폰과도 그렇죠. 이제 디스플레이 말고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대해 좀 더 얘기하자면 실제로 추가할 부분이 있어요. 120Hz 주사율, HDR10 플러스 인증, 그리고 최대 밝기 1900 니트입니다. 또한 385 ppi, 인치당 픽셀 밀도와 1080p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1080 곱하기 2340 픽셀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로 덮여 있고 모스경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대단한 건 없지만 폰에서 기대할 만한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AMOLED 디스플레이이고 높은 주사율과 HD R10 플러스 지원, 그리고 괜찮은 밝기를 갖췄기 때문에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 나쁘다고 할 건 없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특별히 뛰어난 점도 없습니다. 자, 이제 뒷면 카메라로 넘어가 보면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 보입니다. 메인 센서는 5000만 화소 f1.8 와이드 센서입니다. 그리고 1200만 화소 f2.2, 123도 초광각과 500만 화소 f2.3 매크로 렌즈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로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1080p에서는 60프레임까지 지원됩니다.
전면에는 1200만 화소의 홀펀치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홀펀치죠. 이 카메라도 f2.2 이 와이드 센서로 4K 30프레임과 1080p 최대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면과 마찬가지로 1080p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녹화 기준으로 보면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1080p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이 기기의 빌드 퀄리티를 살펴보면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어 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후면뿐만 아니라 앞면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는 꽤 튼튼한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더 있지는 않고 작은 안테나들과 아마도 노이즈 캔슬링용인 스피커,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심 트레이가 있고 네, 이건 오직 심 트레이만 있습니다. 아쉽게도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은 없고 스피커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만약 제가 이제 기기의 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에 이 37과 동일한 배터리라서 더 높은 가격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45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 이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 있는 S25와 비교해보면 이 제품은 4000mAh 배터리를 사용해서 훨씬 더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5% 정도 더 작고 충전 속도도 45W가 아닌 고작 25W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거의 2배나 빨라지는 셈이라 이 부분은 꽤 괜찮고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기기는 램이 8GB부터 시작해서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최대 12GB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기본 모델도 128GB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 UFS 저장 장치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UFS 규격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저급한 UF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은 없고 가격이 $500가 넘는데도 램 8GB에 저장 용량 128GB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램 12GB의 저장 용량을 최대 512GB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거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한지는 정말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제가 곧 다른 기기인 마이스터우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기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같은 가격대에서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스마트폰과의 비교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없고 내장 저장 용량도 128GB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의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이제 삼성은 좀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적어도 유럽인들에게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고집이죠. S26이나 S26 플러스 같은 S 시리즈 기기에도 디멘시티 프로세서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짜증나는 게 이 프로세서들이 훨씬 더 형편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여기서 또 자기네가 만든 형편없는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엑시노스 1680이라고 부르네요.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네 기기를 위한 자체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프로세서를 탑재한 기기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매길 뻔뻔함까지 보여줍니다. 아마 디스플레이도 자기네가 만들고 프로세서도 직접 만들고 아마 메모리도 자체 생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이런 제품에 $530나 되는 가격을 매길 배짱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삼성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포코 X8 프로입니다. 이건 프로맥스도 아니에요. 프로맥스라면 이 제품과 같은 가격이었겠죠? 이 제품은 이미 $100나 더 저렴해서 약 $4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이미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 기기의 상위 버전이 이 제품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폰은 정말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셈이죠. 이 폰이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폰의 하위 버전조차 이미 이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으니까요. 그것도 몇 퍼센트 차이가 아니라 이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폰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걸 살 이유가 없어요. 삼성 생태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만약 스마트 싱스나 그런 자동화 기능에 관심이 많고 휴대폰에서 그런 걸 원한다면 이 기기를 사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생태계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당신의 지갑에도 더 좋을 거예요. 여기서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단순히 성능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나노 리뷰 네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간 이 프로세서 자체를 비교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 들어간 것보다 더 하위 등급의 프로세서, 바로 다이멘시티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90 또는 예를 들어 90입니다. 여기 들어간 ULTRA 대신 Dimensity 8500을 예로 들면 Ultra는 훨씬 더 빠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빠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여기 들어간 것의 오버클럭 버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몇 퍼센트 정도 더 빠를 뿐이겠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위 등급 프로세서조차 이미 엑시노스를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노 리뷰 네트에서 N2211 벤치마크를 보면 여기 삼성보다 55%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점수를 말씀드리자면 엑시노스는 139만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올림에서 말씀드린 거고 세부 점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10만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반면에 디멘시티는 215만 3천, 거의 5만 4천 점을 기록합니다. 이건 이미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제 긱벤치 6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싱글코어에서는 여기 들어간 하위 버전이 24% 앞서고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51% 앞섭니다. 다시 숫자로 말씀드리면 엑시노스는 13,000점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점이 아니라요. 정확히는 1389점, 1721점입니다. 멀티코어는 4453점, 6716점입니다. 이 정도면 중간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PU 성능, 즉 게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보면 여기서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는 겨우 7922점을 기록하는 반면 이쪽은 70%더 높은 3461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킥벤치 6 점수이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모든 면에서 50% 더 빠른 기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100 더 저렴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있습니다. 배터리와 충전 속도를 보면 이 기기는 65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5000mAh보다 크고 충전 속도도 45W가 아닌 100W로 충전됩니다. 이 제품은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와 최대 밝기 3500니트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터치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서 어떤 종류의 터치에도 디스플레이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동작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특히 게임을 할 때 정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저장 용량 측면에서도 256GB의 12GB 램을 제공합니다. 아, 이건 아니네요. 도대체 어디에 뒀지? 아, 진짜로? 잃어버렸네. 아, 찾았다. 좋아, 찾았어. 256기가의 8기가 램, 그리고 최대 12기가 램에 반테라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사양으로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아니, 잠깐만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으로 2배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사용되는 저장 장치는 UFS 4.1입니다. 그래서 꽤 괜찮아요. 계속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미
제가 언급한 더 저렴한 가격만으로도 이 제품이 삼성에서 만든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처럼 보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이 모델입니다. 만약 삼성의 같은 가격, 즉 500달러와 비교한다면요. 달러라면 우리는 프로 맥스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포코 8 X 프로거든요. 프로 맥스도 있습니다. 이름 짓는 방식은 그리 좋지 않지만 여기서 약간의 퍼센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N2 11에서는 119% 증가했습니다. 긱벤 6에서는 107입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107입니다. GPU 성능은 215% 증가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능이 2배, 게임에서는 3배까지 올라가는 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이게 아직도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같은 가격대에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나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8500mAh라는 말도 안 되게 큰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죠. 솔직히 제가 폰을 산다면 아마도 그 프로맥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훌륭한 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대비 제공하는 것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요. 세상에 그 배터리 8500mAh가 이 폰과 거의 비슷한 크기, 즉 6.59인치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그리고 해상도도 정말 높아요. 그래서 네, 솔직히 저는 다시는 삼성 제품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S25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마 그게 제가 사는 마지막 삼성폰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과하게 돈을 쓸 생각이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값을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요. 포코 X8 프로, 프로 맥스, 그리고 포코 F8 프로와 울트라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F8이 더 낫거든요. 특히 카메라 용도로요. 사진에 정말 강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배터리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카메라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게 약점 중 하나예요. 하지만 저는 배터리와 속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이 여기 있는 어떤 제품보다도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은 그냥 또 하나의 농담 같은 갤럭시 A57을 만든 것 뿐이고 아무도 웃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